지금부터 이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에서 조선의 개향, 그리고 조선을 통상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가 벌인 일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때 당시, 즉 19세기에는 서량의 여러 세력들이 동양에 관심을 돌린 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나라와 일본의 중간에 있던 조선에게도 이 서양 세력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은 여러 가지 국내 상황에 의해서 통상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병인 양요를 겪게 되고, 미국과 신미 양요를 겪게 되고, 일본은 또 의도적으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 조선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인 양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의 강화도 침략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강화도라는 곳이 참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곳이라서 그림 자료를 몇 개 준비했어요. 이 그림은 프랑스인들이 강화도를 침략한 장면을 보여준 것인데, 신식 무기로 열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지도에서 강화도를 조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서해, 왼쪽으로 가서 위쪽을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보여요. 그곳이 강화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된 운송수단이었던 배를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병인 양요가 왜 일어나는지 조금 더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이 프랑스인 선교사 등 천주교도를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교사 등이 조선에 있었던 이유도 뭔가 교류를 하기 원했던 건데, 천주교라는 것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인간 평등 사상을 내세우고 백성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것은 곧 조선의 통치 이념과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걱정한 지배계층들이 이러한 천주교도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을 죽였다 하는 반발심에 우리나라에게 쳐들어왔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양헌수 장군이요, 어디에서?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외교장각의 귀중한 물건이 빼앗겼어요. 그 귀중한 물건이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의궤가 바로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데, 병인 양요 때 프랑스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조선 왕조 의궤라는 것은 왕실과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보니까 엄청 화려하고 열도 맞춰져 있고 가마 같은 것도 보니까 분명히 왕실의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책, 즉 우리 그때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걸 가져갔네요. 자, 그렇다면 외교장각은 무엇인가? 왕실의 물품, 조선 왕조 의궤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것인데, 규장각은 들어봤나요? 규장각은 정조왕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중요한 물건들도 함께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물건을 너무 한 곳에 보관하면은 한꺼번에 잃어버리기도 쉬우니까 또 귀중한 물건을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에 같이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하필 프랑스인이 침략을 했던 거죠. 네,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외교장각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 왕조 의궤는 프랑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았을까요? 일단 조선 왕조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975년 프랑스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이라는 사람이 조선 왕조 의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 알렸고, 이
책을 돌려받기 위해서 프랑스와 협상을 한 끝에 2011년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을 환영하는 행사가 당시에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네,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조선 왕조 의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2011년에 열린 행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59쪽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1871년 신미양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일어났던 일인데요. 미국 상선의 통상 요구를 조선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바다에 이양선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선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교류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접근을 했지만은 우리는 통상하지 않을 거야 하고 거부해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행패를 조금 부렸어요.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사를 조금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행패 때문에 분노한 평양 사람들이 미국 상선을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미국은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광성부에서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우리 조선 군대들이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이 광성부고요. 이 사람이 어제현 장군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프랑스의 병인양요, 미국의 신미양요를 겪은 조선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이요. 척하비를 세우게 됩니다. 척하비는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는데 이와 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조금 다양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거는 현재 모습이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척하비를 찍은 사진이네요. 이 비석에 적힌 내용은 일단 서양 세력과의 수교와 통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봤던 프랑스, 미국 이런 서양 세력이 아닌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35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 기간 이전에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1875년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우리나라와 1년 뒤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운요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운요호 사건은 일본 군함인데 해안을 불법적으로 침략했어요. 우리 조선의 해안을 불법적으로 침략했다는 뜻입니다.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돌아가도록 경고를 했는데 이 초지진에 대포를 쏘면서 되려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이 일본의 운요호입니다. 해안을 불법적으로 침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안인데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영토에 와서 침략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조약을 맺고 결국에는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을 맺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강화도 조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1조, 4조, 7조, 10조 준비했어요. 1조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문제점은 청의 간섭을 피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사조를 살펴보면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런데 이 조항의 문제점은 일본인이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자유롭게 장사하면 조선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조를 살펴보면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일본으로 하여금 측량한 것을 이용하여 조선을 쉽게 침략할 수 있다는 점도 가지고 있어요. 10조.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이 말은 일본인의 범죄를 조선 스스로가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외세와 맺은 첫 번째 조약이지만은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자, 교과서 60에서 61쪽을 읽고 박규수와 최익현의 입장을 비교하여 읽고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규수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최익현은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주장을 선택한 다음에 적절한 근거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제를 해서 가져오면은 수업 시간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과서를 챙겨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또 잘해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도울게요. 자, 그러면 내일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추가 영상은 누가 나올 것인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발표할 때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자.